교재 어디 펴보시냐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해서 우리 아까 20 몇 페이지죠? 6페이지 여기.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요해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는 중간고사에서 되게 어렵게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야. 그래서 여기 나머지 정리에다가는 별표 3개 쳐두시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등학교 수학의 식을 세우는 기본, 이제 기본의 시작인데, 일단은 우리가 항등식이라는 것부터 좀 제대로 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등식 보시면은 뭐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항등식의 정의는 문제에서 책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죠? 얘는 주어진 식의 문자에 대해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지. 즉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한다. 라는 게 항등식의 정의야. 자, 그럼 잘 봐. 항등식이랑 그러면 개념적으로 완벽하게 반대가 되는 애가 있어요. 항등식과 비교해서 봐야 되는 친구. 얘가 뭘까? 항등식의 반대가 뭘까? 항상 성립하지 않는 등식이야? 절대 성립하지 않는 등식?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항등식의 반대는 요거 잘 알아도 이게 수상을 관통하는 기본 틀인데, 항등식에 반대되는 개념은 방정식이에요. 항등식에 반대되는 건 방정식이야. 왜 그러냐? 항등식은 얘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아주 쉬운 걸로 해볼게. 0 곱하기 x가 0이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요 x 자리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요 항상 등호는 성립하죠. 왜냐면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0이랑 곱하면 무조건 0이 나오니까. 그지? 그럼 얘는 항등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방정식은 그럼 어떤 거냐? 뭐 우리 알고 있는 거 쉬운 걸로 한번 해보면 2x가 1이야. 그럼 2x가 1이다 라고 하면은 x 자리에 만약에 0이 들어가면, 여기 0이 들어가면 좌변은 0이 되는데 우변은 1이죠. 그럼 등호가 성립하지 않네요? 그지? 근데 얘는 x 자리에 그러면은 이 등식을 성립하게 하려면 x 자리에 반드시 뭐를 알아야 돼? 뭘 대입해야 돼? 2분의 1이라는 값을 대입해야 됩니다. 그때만 등호가 성립하지. 그지?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x가 2분의 1이 아니라면 얘는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이 생각을 하면 돼. 방정식을 우리가 배울 때, 중학교 때도 방정식은 배웠잖아? 그럼 방정식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였을까? 질문이 좀 어렵나? 너무 오래된 추억인가?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 줄게.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맨날 배웠던 거. 우리 2차 방정식 배울 때 생각해봐. 중3 때. 중3 때 2차 방정식 배우고 뭐 배웠어? 공식 하나 배웠는데? 근해 공식이라는 거 배웠지. 그치? 그럼 근해 공식이 뭐야? 그 2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값을 찾는 공식이죠. 그죠? 그래서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등호를 성립하게 만드는 x값.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해라고 하든가 아니면 근이라고 하든가. 이걸 찾는 게 방정식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정식을 풀든 간에 항상 방정식을 푸세요 라고 나오면 그 등호가 성립하게 만드는 x값을 찾으세요. 이게 이제 방정식에서 배우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야. 근데 항등식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르냐면 얘는 x값이 궁금한 게 아니야. 그렇지 않아? 여기다가 x에 1 집어넣든 2 집어넣든 100을 집어넣든 50을 집어넣든 다 성립하는데? 그럼 이런 거지. 얘가 중요한 이유는
이 등식이 성립하게 만드는 x값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에 몇 개 안 되니까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는데 몇 개 안 되니까 중요한 건데 얘는 x값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도 다 성립하니까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야. 그럼 뭐가 중요하냐라는 거죠. 그게 이제 공부할 포인트지. 그럼 항등식에서 중요한 게 뭐냐? 얘는 x값이 중요한 게 아니야? x값은 중요하지 않아. 뭐가 들어가도 다 성립하니까. 그럼 항등식에서 물어보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항등식이 되도록 만드는 값. 이걸 물어보는 게 항등식의 의미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등식과 방정식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방정식은 등호가 성립하게 만드는 그 x값을 찾는 게 목적이라면 항등식은 x값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뭘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대신에 항등식이 되도록 만드는 값을 우리가 문제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유식한 말로 이제 뭐라고 하냐. 거기도 나와 있죠. 걔를 미정계수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미정계수가 항등식에서는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 그 두 개가 나오는 거죠. 하나가 뭐냐? 계수비교. 하나가 수치대입. 그래서 계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을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를 하실 때 그냥 항등식은요. 항등식은 미정계수법이라는 게 있고 미정계수법이니까 좌변과 우변을 비교하는 계수비교법과 그 다음에 숫자 적당히 대입해가지고 미정계수 찾는 수치대입법이 있다. 이렇게만 공부를 하면 그게 왜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푸는 건가 보다가 되는 거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고난도 문제를 풀어나갈 때의 기본 포인트 아까 개념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 왜 그런지, 왜 배우는지. 항등식은 x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x값에 대해서 물어볼까? 아니야. 그건 별로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 내용을 물어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이 있는데 계수비교법은 어떤 성질을 이용하는 거냐면 항등식의 어떤 성질을 이용하냐면 얘는 자 항등식이라는 건 왼쪽과 오른쪽이 항상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은 늘 같아야 돼요 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찾겠다. 이게 첫 번째. 그럼 수치대입법은 뭐냐? 정의에도 나와 있죠. 정의가 뭐였어?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한다며. 그러면 나는 수치대입이라는 걸 통해서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내가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그 적당한 숫자 대입한 걸 가지고 미정계수를 찾을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방법. 알겠어? 그리고 하나가 더 있긴 해요. 교재에 안 나와 있는데 하나가 더 뭐냐면 또 하나의 방법은 직접 나눗셈이야. 이것도 항등식에서 미정계수 찾는 방법이에요. 나눗셈을 통해서도 미정계수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이 쓰이진 않아. 많이 쓰이진 않고 대부분 요 두 개 중에서 끝나는데 가끔 가다가 초고난도 문제, 제일 어려운 문제 나오면 직접 나눠서 구해야 될 때도 있어요. 이거 둘 다 쓰기 어려울 때가 있거든. 근데 진짜 희귀한 경우니까 일단 참고로는 알아두시고. 알겠지? 자, 그래서 항등식에서 정리하면 항등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얘는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x값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거고요. 대신에 항등식이 되도록 만드는 값을 찾는 게 목적이고 우리는 그걸 미정계수라고 할 거예요. 요거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보자는 거야 이제. 그럼 문제를 봤더니 다 이런 거야. 봐봐. 78번 봐봐.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그죠? 다 이렇게 돼 있죠. 79번도.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80번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하는데 a값, b값 구해봐. 근데 a, b가 뭐야? 봤더니 a, b가 계수네.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알겠어요? 오케이? 이런 의도를 갖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거. 됐죠? 그러니까 뒤에 가서 이게 쉬운 거랑 어려운 거랑 그럼 차이가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뒤에 스텝 2로 가볼까요? 뒤에 스텝 2로 32페이지 봐봐.
32페이지. 다 물어보는 게 뭐냐면 106번 봐봐. 106번도 x-y는 1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할 때 a값, b값 곱해봐. 그럼 항등식이 되도록 만드는 a값, b값 찾으라는 거지. 107번도 마찬가지네요. x, y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도록 하는 두 상수 a, b. 그게 뭐야? 미정계수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뭘 물어본다고? 미정계수를 물어본다고.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지금까지는 문제에서 미정계수가 뭔지를 줬지. 그래서 a값, b값 구해봐, 뭐 a, b 구해봐,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근데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지잖아? 그럼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지면 자, 이렇게까지가 33페이지에 112번 봐봐. 112번 문제 보면 두 다항식 px와 q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킨다. 그 말이 뭐야?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한다예요. 그렇지 않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니까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한다야. 근데 문제를 딱 봤더니 px, qx만 있고 개수가 있어 없어? 없네. 그럼 뭐 해야 돼 우린? 개수를 만들어야지. 이런 것까지도 확장이 돼야 돼. 아, 그래서 기본 틀은 이거라고. 항등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항등식이 되도록 만드는 개수. 이게 기본 마인드. 근데 선생님 문제에 개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개수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식을 구성해서 풀어야지. 알겠지? 그런 것까지도 오늘 쫙 다룰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기본 문제부터 하나 차분차분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앞으로 와서 27페이지에서 좀 쉬운 문제부터 갑시다. 자, 하나씩 연습해 볼게요. 하나씩. 첫 번째 78번부터.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궁금한 게 들어야죠.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 개수비교법 써야 되나요? 수치대입법 써야 되나요? 그거는 문제마다 다릅니다. 개수비교법의 핵심은 뭐야? 왼쪽과 오른쪽의 모양이 똑같아 하면 돼. 근데 78번 봐봐. 78번. 좌변이 2차식, 우변도 2차식 전개된 거. 그러면 왼쪽 오른쪽 모양이 어때? 똑같네. 그럼 뭐 하면 돼? 개수비교 쓰자야. 요 정도의 판단은 돼야지.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아야 되니까 자, 이 친구는 그냥 개수비교로 가볍게 풀어보면 자, 2차식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아이고 너무 쉽네요. A가 뭐예요? 1이요.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도 똑같아야죠. 그럼 1차항의 개수가 좌변은 마이너스 3이고 우변은 뭐가 되냐면 1-b입니다. 그럼 B값은 얼마 나오니? 라고 하면 B값은 4 나오면 되네요.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상수항이죠. 자, C값 가볼게요. C값 얼마야? 라고 얘기하면 C값은 얼마? 5예요. 이렇게 바로. 선생님 그러면 이거 개수비교로밖에 못 푸나요? 아니요. 수치대입도 돼요. 근데 굳이? 이런 거죠.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수치대입도 하나 연습해볼게. 81번 보겠습니다. 자, 81번은 이제 뭐 할 거냐? 문제에서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자, 왼쪽은 2차식이고 오른쪽도 2차식이야. 그지? 근데 오른쪽을 봤더니요. 인수분해 형태죠. 전개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사실은 개수 비교를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전개식으로 싹 다 바꿔서 2차식으로 바꾼 다음에 왼쪽 오른쪽 비교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다 이거지. 그지? 그럴 땐 뭐 하자? 수치대입 쓰자. 이런 거 빠르게 판단만 하면 되는 거지. 됐어? 자, 그러면 수치대입 그냥 바로 갈게요. 자, 그럼 수치대입은 아무 숫자나 대입해도 상관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거에다가 내가 선생님 저는 100이라는 숫자가 너무 좋아요. 100을 대입하고 싶어요. 해도 돼. 해도 돼. 선생님 저는 숫자 계산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이러면은 근데 우리의 목적과 어긋나죠. 우리가 수학을 하는 목적은 뭐야? 우리 수학을 배우는 목적은 뭐야? 어렵나? 아니 수학을 배우는 목적이 뭐야? 우리 왜 수학하고 있어? 우리 지금 응? 그렇죠. 대학 가려고. 네. 항상 그걸 잊으면 안 돼. 우리는 대학 가려고 수학 공부하는 거야. 알겠어? 근데 내가 수학을 더 재밌게 깊게 알고 싶어. 뭐 재밌게는 아니야. 대학 가면 별로 재미없어. 수학 공부하면. 쌤이 수학과 공부해봐서 알아. 별로 재미없어요. 내가 알던 수학이랑 다르더라고. 근데 어쨌든 대학을 가서 공부하고 싶으면 더 공부하면 되지. 근데 대학을 가기 전까지는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대학 가려고. 우리가 공부하는 건 입시 수학이에요. 입시 수학. 그럼 입시 수학의 최고 핵심은 뭐야? 점수 잘 받는 거예요.
정말 현실적인 대답을 해주면. 알겠지? 그럼 점수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답을 빨리 찾아야지. 그치? 그러니까 최적화된 풀이를 가자 이거죠. 그러면은 숫자 아무거나 대입해도 상관은 없지만 81번에서 내가 딱 봤을 때 숫자를 어떤 거 대입할까 고민해보면 하나씩 하나씩 지워가는 게 좋지 않겠어? 라는 거야. 그지? 자, 그리고 이런 생각은 하셔야 돼. 자, 요거는 기본 원칙이에요. 잘 보세요. 수치 대입을 하면 기본적으로 연립 방정식의 형태로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모든 수치 대입법. 그럼 연립 방정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처음 듣지는 않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을 테니까. 그죠? 그럼 연립 방정식은 뭐야? 식이 나와 있고 그 식을 가지고 우리는 연립을 해서 원하는 결과를 찾아내겠다거든? 자, 근데 연립 방정식에 기본 원칙이 있어요. 잘 보세요. 내가 원하는 문자가 만약에 2개잖아. 내가 찾아야 되는 문자가 2개야. 서로 다른 문자가 2개면 식도 반드시 몇 개가 필요해? 2개가 필요해요. 식이 2개가 있어야 이거 2개의 개수가 맞아야 뭐가 돼요? 하나로 결정이 돼요. 근데 만약에 문자가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없잖아. 그럼 문자의 개수가 더 많지. 그지? 그럼 얘는 해가 몇 개로 결정될까? 무수히 많이 결정돼요. 무수히 많이 결정돼. 근데 우리 지금까지 시험 보면서 중학교 때까지 시험 받고 이제 고등학교 때도 시험 볼 거지만 객관식에서 무수히 많다가 답인 적은 거의 없거든. 그지? 그럼 무슨 얘기야?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나중에 배울 거야. 부정 방정식이라고 해요. 이런 걸. 뒤에서 배울 거예요. 그럼 이걸 푸는 방법이 있나요? 네, 이걸 푸는 방법도 있어요. 수상에서 배울 거예요. 알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수치 대입법을 한다의 기본은 연립방정식을 풀겠다는 거고요. 연립방정식을 풀려면은 당연히 문자의 개수만큼 식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더 덧붙이면 식을 2개를 만들어야 되죠? 그럼 식을 2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숫자를 몇 개 대입해야 돼요? 2개 대입하면 되겠다라는 거지. 이게 기본 구조. 자, 그럼 갑니다. 근데 81번 봐봐. 81번에서 내가 찾아야 되는 문자가 몇 개야? 라고 얘기하면 몇 개니? 3개요. 그죠? 문자가 3개네. 그럼 식이 몇 개 필요해? 3개 필요하지. 그럼 식이 3개 필요하네. 그러면 숫자 몇 개 대입하면 돼? 3개 대입하면 되네.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숫자 뭐뭐뭐 대입할래? 라고 하면은 하나씩 지워가는 게 좋겠네. 그래서 곱해져 있는 형태. 옆에 곱해져 있는 숫자를 0으로 만드는 거 찾으시면 되니까 숫자는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네요. 0 대입한 거 하나,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하나, 그 다음에 x는 2 대입한 거 하나. 그지? 그러면은 식이 몇 개 나와? 식이 3개가 나오겠지? 그럼 식이 3개가 나오니까 요 3개 갖다가 그냥 뭐 하면 돼? 연립해서 계산해 주시면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요게 수치 대입법의 기본 원리. 됐습니까? 뭐 아주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면은 계산하시면 되고요. 계산은 생략할게요. A가 마이너스 2가 나오면 되고요. B는 1 나오고요. C는 2가 나오면 됩니다. 따라서 문제 정답은 4번 해주시면 되는 거지. 그지? 자, 가장 기본적인 수치 대입과 개수 비교 2개를 해봤어요.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나머지 문제도 좀 연습해보면 되는데, 자, 넘어가서 쌤이랑 어떤 주제를 볼 거냐면 85번에 대한 주제를 잠깐 공부를 해볼게요. 자, 이따가 이쪽 파트는 이제 어려운 문제까지도 다 다룰 건데, 이제 항등식에 대한 우리의 기본 이론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항등식은 미정계수가 제일 중요하고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은 계수비교법이랑 수치대입법이 있습니다. 요거까지 배운 거지. 그지? 자, 그러면 항등식을 이제 배운 걸 가지고 약간 응용을 하는 걸 해야 돼. 근데 응용을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85번에서 할 것처럼 첫 번째는 전개식에서의 계수와 관련된 어떤 식을 전개를 했을 때 그 전개식의 계수와 관련된 내용. 됐나요? 근데 요거는 사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유형으로 픽스가 돼 있거든. 그러니까 유형이야, 유형. 그냥 고정화돼요. 출제 패턴이 늘 똑같아. 그럼 출제 패턴이 늘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푸는 법을 연습만 하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거야. 근데 항등식 문제의 끝판왕이 있습니다. 이거는 암기가 아니에요. 아, 요 얘기를 안 했구나. 요거는 하나 그냥 얘기해 줄게.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수학을 배우잖아. 그럼 수학을 출제하는 이제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 평가원이라고 하거든. 그럼 평가원에서 니네들의 수학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평가하겠다라는 게 매뉴얼화가 돼 있어. 수능이 그냥 출제하지 않아. 그치? 당연히 60만 명이 보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수학에 대해서 평가하겠다는 능력이 크게 4가지예요. 하나가 뭐냐? 당연히 계산력. 두 번째가 뭐냐? 이해력. 세 번째가 추론력. 네 번째가 문제 해결력이야. 요렇게거든? 그랬을 때 계산과 이해는 어떻게 보면 계산과 이해는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가 뭐 하나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다. 그럼 2차 방정식에서 근해 공식이라는 거 배웠지. 그럼 근해 공식 배우고 나서 우리 연습하는 거 있죠. 그럼 뭐야? 계산이야. 이해고. 됐지? 근데 잘 봐. 니네가 앞으로 생각해야 될 거 얘를 잘해야 돼. 이게 고난도 문제의 기본이에요. 추론. 추론이 뭘까? 추론이 뭘까? 들어는 맞지. 그지? 추론은 자, 이거야.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가 있어요. 조건이죠. 그 조건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 찾아내는 과정.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명탐정 코난이 되면 돼. 코난이 범인 찾을 때 어떻게 해? 아무런 근거 없이 해가지고 갑자기 딱 봤을 때 범인 같아 이러지 않잖아. 그죠? 범인처럼 생겼어요 이러지 않죠. 뭔가 이제 단서들 찾고 뭐 떨어져 있는 거, 머리카락 떨어져 있는 거, 뭐 지문 묻어 있는 거 이런 거 찾잖아. 수학도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등학교 수학에서 접하게 될 수능에서 접하게 될 최고 난도 문제는 기본적으로 추론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본이야. 그거 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2개가 세트야 결국. 이렇게인데 자, 얘는 그러면 암기로 되나요? 안 돼요. 암기로. 암기는 기본이죠. 암기는 여기까지는 돼요. 그럼 니네가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문제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걸 계속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얘야. 항등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항식 추론이야. 이게 최고 난도야.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식이 뭘까? 알겠어? 그거를 이따가 쌤이랑 연습을 해볼 건데 간단하게 문제에서 만족하는 식이 뭘까? 이걸 찾는 거. 근데 어떤 로직은 있겠지. 찾는 방법이. 아예 생판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야. 됐죠?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해볼게요. 85번부터 해보자. 자, 85번에서 이제 좀 이론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쌤이랑 지금 이 문제에서 공부할 거는 전개식에서의 계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전개식의 계수에 관한 얘기인데 자,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 잘 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자. x 어떤 식이 있대요? 예를 들어서 x-1의 10제곱이다.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x-1을 10번 곱하면 최고차항이 몇 차야? 10차죠. 10차. 그럼 니네 10차씩 배울까 안 배울까? 안 배워요. 10차씩을 어떻게 배워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 이제 물어본 거야. x-1의 10제곱에 전개식의 개수의 총합이 뭐야? 뭐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러면 얘를 전개를 해보면 자, 이렇게 많이 써요. a10의 최고차항이니까 x10제곱 이렇게 시작하지. 됐니? 그 다음에 a9가 되고요. x9제곱 되고 더하기 a8이 되고 x8제곱 되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땡땡땡 맨 마지막에 a1 x 1제곱하고 맨 끝에다가 상수항까지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잘 보세요. 얘가 10차식이거든. 여기 우변에 써져 있는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읽을 거냐면 전개식이라고 읽어요. 다 풀어헤친 식이다 라고 얘기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얘와 얘는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항등식이라는 게 포인트야. 자, 여러분들 아까 곱셈공식 배웠었죠? 곱셈공식. 곱셈공식도 무슨 식일까? 항등식이에요. 자, 이거 생각하면 돼. x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의 제곱이야. 그럼 그거 전개하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지. 근데 ab 자리에 어떤 숫자 대입해도 등호 성립할까 안 할까? 해요. 그죠? 그건 항등식이야. 됐어?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성립을 하는 거네. 자, 그럼 첫 번째 원칙 갑니다. 첫 번째. 어떤 식이 됐던 간에요. x에다가 1을 대입하잖아요. 어떤 다항식이든 x 자리에 1을 대입하면 얘는 개수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기본 베이스가 이래요. 물론 약간의 변형된 형태가 나올 수는 있는데 기본 베이스가 이렇다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해줄게. 예를 들어서 fx가 3x-2의 5제곱이야. 자, 이렇게 얘기했어. 자, 이 친구의 전개식의 개수의 총합 구해봐 라고 얘기한 거지. 니네한테. 그러면 개수의 총합은 뭐가 되냐면 항상 x 자리에 1 대입한 게 답이라고. 그럼 답이에요. 그럼 여기다 1 대입해봐. 여기다 1 대입하면 얼마야? 3 빼기 2죠. 그지? 그걸 5제곱 뺐네? 거기도 얼마야? 1이네? 그럼 개수의 총합 얼마야? 1이야. 그게 답이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똑같은 거야. 요거를 전개식 형태로 쓰면 이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의 개수는 뭐야? 여기서의 개수들은 지금 연두색 네모치는 거. 이거 이런 애들이야. 얘네들이 개수거든? 그럼 얘네들이 개수인데 x자리에 1 대입해봐. 그럼 네모친 것만 싹 남지? 그럼 네모친 거 싹 더하면 뭐야? 개수의 총합이죠. 됐어요? 그럼 네모친 것만 남기려면 x자리에 뭘 대입하면 돼? 1만 대입하면 돼. 아, 그럼 이런 얘기네. x-1의 10제곱의 개수의 총합은 얼마야? 여기다 1 대입하면 되는 거죠. 얼마? 0이라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렇게도 나와요. 두 번째 홀수항이나 홀수차나 짝수차만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적당히 숫자 대입하는데 이때는 주로 x자리에 1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계산을 한다라는 거. 알겠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내가 상수항을 찾고 싶어요. 그럼 상수항은 뭐냐면 x가 안 붙어 있는 거거든? 그럼 요 위의 식을 딱 봤을 때 x가 없는 거 얘밖에 없네? 그럼 x들을 싹 없애고 싶어. 그럼 x자리에 뭐 대입하면 된다는 거야? 0 대입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0 대입해서 나오는 값이 바로 뭐가 돼? 상수항이 된다. 아, 그래서 이때는 뭐야? x자리에 0 대입하자라는 거지. 이런 식의 논리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건 하나의 유형처럼 알아두시면 되고 위의 식이 제일 중요해요. 저렇게 되어 있는 식을 전개했을 때가 이렇게 전개식의 형태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알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개수들만 쏙쏙 골라내서 빼줄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럼 하나 해볼게요. 자, 문제 보세요. 85번. 85번 문제 중에서 자, 1번은 그냥 풀자. 1번은 암산으로. 1번 보시면
다음과 같은 식이 주어져 있는데 1번은 뭘 물어본 거야? A0부터 A6까지죠. 그걸 5글자로 줄이면 개수의 총합이요. 그럼 개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하자고 그랬어요? X자리에 1 대입하자고요. 그럼 좌변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3 빼기 4 세제곱이네. 그럼 3 빼기 4 세제곱 얼마야? 마이너스 1이요.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1 이렇게 가는 거죠. 1번의 정답은 자 근데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약간 틀려요. 2번은 지금 문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지. 그럼 이렇게 나오려면 뭐 해야 돼? 문제의식에다가 X자리에 뭘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네. 자 그럼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 보시면 갑니다.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의 세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숫자 쭉 대입하면 A0, 마이너스 A1 더하기 A2, 마이너스 A3 이런 식으로 가는 애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되는 거고요. 자, 요거 계산만 해주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5에 세제곱 해주시면 정답은 마이너스 125다라고 나오는 거지. 됐나요? 오케이. 자, 확인하시고 자, 난이도를 좀 높여볼게요.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 뒤쪽으로 와서 자, 34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자, 우리 34페이지에서 그러면 모양 맞추는 놀이를 좀 해볼 건데 34페이지에 117번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117번 한번 해봅시다. 해보고 나서 같이 해보자. 117번 갑니다. 3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5제곱에 대한 전개식이 주어져 있는데 자, 항상 봐야 되는 건 논리를 어떻게 잡아갈 거냐. 자, 이런 식 나오면 숫자 대입할 거야 라고 배운 거지. 나 숫자 대입할 거야. 근데 그냥 무턱대고 1만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하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우리가 숫자를 대입하는 목적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숫자 대입하는 목적이 뭐야? 답 찾으려고. 그럼 내가 구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겠지. 그래서 항상 대입하기 전에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뭔가부터 보세요. 근데 구해야 되는 모양을 봤더니요. 자, 약간 이상하긴 한데 이렇게 돼 있네. A1 더하기 3의 A1 그 다음에 밑에가 3의 제곱분의 A2 3의 세제곱분의 A3 이런 거지. 이렇게 돼서 어디까지 가세요? 라고 돼 있냐면 3의 아이고 1이 2가 아니죠. 네. 미안. 여기가 3, 3, 5, 5 짝수네요. 아, 홀수네요. 이렇게. 요거 구하는 거죠? 그죠? 그럼 잘 봐.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요거 그냥 볼게. 3의 세제곱분의 A3이잖아. 야, 그럼 A3 이거 하고 여기 결국 숨어있는 게 뭐야? 1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 A3 곱해진 거 아니야? 이렇게 봐도 되잖아. 아, 무슨 얘기야? 나 요 X자리에 뭐 대입하면? 3분의 1 대입하면 이런 모양 나오지 않겠어? 그치? 근데 홀수들만 남겨야 되네. 그러면 자, 첫 번째 X자리에 3분의 1부터 그냥 대입을 합니다. 자, 그럼 X자리에 3분의 1을 대입을 해요. 그럼 여기 3분의 1 대입해보면 좌변은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의 5제곱이 돼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써주는 숫자가 A0 더하기 3분의 A1 더하기 3의 제곱분의 A2 이런 식으로 가서 어디까지 가시냐? 3의 10제곱분의 A10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갈게요. 두 번째 X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해. 자, 그럼 X에다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하면 얘는 여기다 마이너스 3분의 1 대입하잖아. 야, 그래도 똑같네요. 3분의 1.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죠. 3분의 1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되고 그런 다음에 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의 특징은 홀수 제곱하면은 마이너스가 나오고 짝수 제곱하면 플러스로 바뀐다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분의 a1 더하기 짝수 제곱하면 그대로 플러스 부호 나오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땡땡땡 돼서 여기가 이제 뭐가 되냐라고 하면 짝수니까 여기는 3의 10제곱분의 a10까지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갑니다. 이렇게 두 개를 이제 뭐 할 거야? 연립할 거야. 이렇게 두 개를 연립할 거야. 더할까 뺄까? 더해야죠. 더해요? 더하면 안 되네요. 빼야죠. 그죠? 왜요? 더하면은 이거 지워지는데. 나는 뭐 하는데? 홀수 쳐줘야 돼요. 그죠? 예. 그럼 뭐예요? 빼세요. 자, 그럼 빼볼게요. 요 친구랑 요 친구는 그냥 알아서 빠지고요. 마이너스 1의 5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 얘 계산하면은 빼기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의 5제곱이네. 됐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A0 짝수 다 날라가네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구하는 식만 남는 거죠. 홀수성만 딱 남네요. 그럼 결국 정답은 뭐야? 이거네. 그럼 이거 정리만 하시면 얘는 자 마이너스 1에서 결국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더하기 3의 5제곱분의 1이죠. 빼기 빼기니까. 그럼 이거 통분해봐. 통분하면 3의 5제곱분의 1 마이너스 3의 5제곱이 되네요. 됐습니까? 아이고 잠깐만. 아 요게 빠졌네요. 미안해. 요렇게 빼니까 똑같은 게 두 개잖아. 그래서 구하는 식의 두 개가 나오죠. 곱하기 2가 빠졌네요. 그죠? 네.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요거를 이쪽으로 이렇게만 보내주시면 되고 문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2번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개수의 총합이다라는 것까지 해놨고 지금 쌤이랑 푼 유형은 얘는 활용이긴 한데 말 그대로 유형이에요, 유형이고 학교 시험에서도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어떤 숫자 대입할지 잘 확인하시고 특히나 숫자 대입할 때 중요한 거는 구하는 식이 뭐냐에 따라서 숫자 대입하는 게 달라진다라는 거. 아시겠죠? 오케이. 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자, 그래서 항등식에 대한 주제 좀 정리해봤고 요게 오늘 할 거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일 어렵게 나오는 부분. 근데 요거는 이제 나머지 정리를 정리하고 해야 되니까 잠깐 쉬었다가 쌤이랑 나머지 정리하고 나서 이어서 갈게요.